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 지도부까지 참석해서 촛불 민심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연합뉴스TV 오예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순실 사태 후 오늘로 세 번째 대규모 도심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두 번의 사과를 했지만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사태에서 봤듯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상처를 아직 치유할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1차 사과 그리고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팩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바쁜 거죠. 이것을 빨리 처단하고 뭐 법적인 처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지금 뭐 촛불 시위 2차, 3차에 걸친 촛불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주최 측 추산 1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자고 일어나면 최순실 얘기가 최순실 그 발음하기가 참 최순실 잘 발음이 안 되는데 네. 이 최순실 씨 의혹이 워낙 많은 분야에 부문에 개입돼 있고 의혹이 워낙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어느 한두 개의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어느 한두 개의 인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장관 인사 그리고 뭐 저기 대기업 임원 인사 하다못해 병원 문제 병원의 그 이제 의사를 해외에 출장시키는 문제까지 그리고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위해서 모든 게 동원된 듯한 이러한 정황들 이런 것들에 분노 안 하면 그 국민이 이상한 국민이죠. 지금 말씀은 이제 뭐 빨리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그 논란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계속 이제 안정범 수석이라든지 전 수석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 입들에서 진술해서 대통령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에 20만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지난주 때 그때 뭐 5만인가 몇만 왔는데 그래서 다음 주 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10만 올 거다 했는데 20만이 왔어요. 야, 이게 성남 민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주에 집회가 최대 분수령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저 100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회 측 물론 주최 측 추산이에요. 경찰 추산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어차피 20만도 지난주에 주최 측 추산이었으니까 100만 인파가 저렇게 모인 거는요. 저건 단순하게 뭐 이게 국민들이 성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또 그의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농락한 사건이거든요. 예, 예. 완전히 농단했고 문란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는 거다. 저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다. 저 부분을 제도권 바뀌다. 장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 네. 집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예진 기자. 네. 현재까지 이 촛불 집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전 7시부터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집회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서울광장에서는 본집회가 열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 본집회 시작과 동시에 문화제가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집회는 애초 경찰 추산 17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민 참가자가 계속 합류를 해서 인원이 훨씬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7시 34분 현재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이 운집한 상태고요. 예. 요거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은 272개 중대 그리고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워낙 질서정연하게 집회에 임한 탓에 아직까지 큰 충돌이나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들어오는 소식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시위대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내자동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우여곡절도 있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접근 고고는 한 6시 30분쯤에 시민 1천여 명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까지 진출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요. 예. 예, 요 시민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서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자농성을 벌인 후에 20분이 지난 후에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다음 집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네, 시민들이 내자동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좀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아, 있었네요. 예,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부분을 좀 내자동까지 짚어주시죠. 진행을 할 때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애초에 경찰은 그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청와대 바로 앞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자동 로터리까지는 집회 행진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예. 예,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이 그 내자동 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나눠가지고 서울광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내자동 로터리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은 그 경찰의 그 금지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집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쯤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한 네. 2시쯤에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 주최 측이 신청한 대로 행진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네네. 또 행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는 취지로 결정의 이유를 네네. 밝혔습니다. 오 기자, 잠시만요. 지금 지금 영상을 화면으로 보니까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자동 로터리, 내자 로터리에서 동십자로 구간에 차벽이 설치됐고요.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시민들의 행진이 계속돼서 내자동 로타리까지 근접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마도 이 시민들이 청와대까지 아까 6시 30분 상황처럼 청와대까지 그냥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차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1차 10월 29일 1차 집회 때도 경찰들은 그 시민들의 애초에 서울광장에서 네. 그 인사동까지 최종 목적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서 광화문까지 도달하자 여기서부터 차벽을 치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해서 거기서 장시간 대치에다가 이 집회가 이제 해산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도 아마 비슷한 판단과 상황에 따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충돌이 발생했다거나 뭐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별다른 소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 지난번 전례를 봤을 때 당분간 이 내자동 로터리 차벽을 두고서 더 이상 계속 대치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가본 그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직접 가본 현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참가하면서 가족 단위로도 참가했고 일부 극소수지만 외국인들도 참가를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발 디딜 틈 없이 그러니까 정말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붐비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워낙 그 질서정연하게 그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도 크게 뭐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차분하게 그 굉장히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오히려 주말 오후인 이제 토요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이때를 맞아서 그 어린아이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족 단위들끼리 나오면서 이제 마치 좀 평화적인 분위기로 집회를 즐기고자 하는 게 제가 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질서 정연하게 이동한 시민들이 지금 내자 로타리에서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교수님, 네. 오늘 집회 그리고 행진 정말 각계각층의 뭐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뭐 유모차 부대 그리고 넥타이 부대 남녀노소 다 모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 특히 대통령이 여기에 좀 개입돼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공분을 사는데 더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떤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띄어서 국민들이 제도권에서 잘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나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받고 그리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녹여서 전국 해법에 이 에너지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뭐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세월호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집회를 비교하면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 오늘은 이 방송 때문에 계속 못 갔어요. 거기 아까 이제 4시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전철 내려서 출구에 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광화문역에서. 이제 광우병 때도 뭐 굉장한 인파가 모였죠. 그때도 뭐 촛불 집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광우병 그때 이제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 먹거리 관련된 문제였고 이것은 지금 그건 아니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린됐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장 교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국정이 농단당했다라고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우리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는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잠깐 자막에 약간 떴듯이 대통령의 권력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저에겐 지금. 광장에 나와서 지금 민중이, 시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당시에 광우병 때하고는 사뭇 다르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이라는 게 일단 그 특정 개인이 완전히 그 측근들이 국정에 곳곳에 개입했고 국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에 거의 개입하다시피 했고 완전히 사실을 밝혀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정황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100만의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이건 100만의 민심이 아니고 지난주에 최근에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가 5%가 나왔잖아요. 지난주 나고 이번 주 5%였어요. 예. 그걸 바로 저 부분과 그대로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광우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사태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광우병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계획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일정 부분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더 심각한데 그러나 이것은 검찰 조사로서 팩트를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을 또 할 수 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우병은 2개월 정도 갔습니다. 촛불 시위를 해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광우병보다는 훨씬 시일적으로는 좀 더 단기간에 이것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87 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건 87 체제라는 얘기는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뭔가 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대통령들이 항상 민주화 이후에 친척 그다음에 측근 비리로 끝이 안 좋고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완전히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배태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낙타 서양 속담에 말이죠. 낙타의 등, 낙타가 굉장히 등이 튼튼한 짐승이거든요. 낙타의 등이 깃털 하나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깃털 하나 무너지겠어요. 이게 완전히 쌓여있던 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의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게 우리 한국 상황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집회는 야3당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상임대표까지 정치권에서도 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을 보면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뭐 탄핵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야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촛불 집회를 계기로 뭐 거리로 다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더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집권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나오기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까지는 아직 이제 행선하지는 이제 않는 걸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어떤 그 투표라든가 주권자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면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같이 나와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정치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장에 나가서 거리의 정치를 87년처럼
그때처럼 광장의 정치가 지금 횡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번에 걸쳐서 지금 촛불시를 같이 하는 건데 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 완비된 이 상태에서 의회 권력을 지금 야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 활동도 조금 더 빼놓지 말고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국민을 그리고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좀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뭐 비박계는 이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또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집안 싸움으로 민심은 뒷전이다, 이런 또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 3차 집회 후에 여당이 뭐 어떤 언제 대책을 뭐 내실까요? 새누리당이 민심이 앞전에 있었습니까? 전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그 갈등이라는 거는요, 국민들이 볼 때 네.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비박과 이 친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친박 핵심은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습을 한다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수습도 주체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가 해결에 단촐할지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어쨌든 간에 이 정부 들어가지고 홍보수석,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을 불렸었고 특히 그런 부분을 떠나서 최근에 이 지금 10월 24일 날 그 방송에서 그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낮에 대통령이 시정연설 가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국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국정감사 때 이 지금 모든 증거를 막고 그리고 이런 최순실 얘기가 나온 것을 비호하고 있던 세력이 새누리당 세력이었어요. 비박, 친박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앞장섰던 부분들이 친박 핵심들이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박계 의원들은 반성하자, 책임지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친박은 여전히 비박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을 구분한다는 것도 참 의미 없고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친박은 전혀 민심에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인식이 대단히 안이하다. 이건 국민들이 이거 뭐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이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치가 개파 보수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고 동교동계도 이선 후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와 따르는 개파가 동시에 책임져서 물러났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노 세력들도 패조까지 선언하고 일단은 개파 청산을 하면서 이제 물러났었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교동계 엄연히 지금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죠. 또 친노 세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재집권을 아예 상당히 근접해 있지. 친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과 같이 패족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패족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 정치가 아니다. 이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서 다시 또 등장할 텐데 그러면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고 맹점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고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택할 지향점이라든가 지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 경찰과 지금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이 어떤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오 기자, 네. 그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집회가 오늘까지 총 3차례 주말에 대규모로 열렸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렇고 지금 3차례 모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1차로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죠. 1차로 열렸던 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에서 경찰과 또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때도 나중에 종로경찰서 측에서 시민에게 질서를 지켜준 데 대해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해서 오히려 이게 경찰의 자세냐라고 논란이 됐을 만큼 시민과 경찰 측이 서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도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네. 경복궁 인근에 살수차 한 대를 대기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 살수차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자동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조금 들어간
그 위치인데요. 경찰과 행진한 시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디 평화적으로 좀 집회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기자, 앞서서 현장에 갔을 때 인파가 상당히 많이 몰려서 한 발짝도 내딛기가 힘들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현장에 시민들이 뭐 참고할 만한 편의시설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에 집회에 대비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이제 뭐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서울시장으로서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인근에 개방 화장실과 미아 보호실, 분실물센터, 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도 행사 중간중간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라거나 아니면 뭐 시장하다면 식사를 하고 오셔도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한데 분명 이 청와대에서도 이 촛불 집회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 대통령이 3차 사과에 나서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지금 2차 사과에 검찰 조사와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국회의장한테 가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를 해주면 거국 내각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사과거리가 있어야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촛불 시위를 국민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과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탈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고, 탈당 카드를 꺼내면 새누리당도 이제 정부 여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지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대국민 사과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막 전국 돌파의 카드, 본인이 뭐 어떤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것이지, 이제 또 다른 사과는 지금 뭐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가 다음 주 중에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탈당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탈당 카드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 예. 수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지금 야당보다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내려와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 시위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반응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는 별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장 교수가 잘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다면 탈당, 아니면 이선 후퇴, 야당이 요구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계속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추천 총리라는 것은 국정 이선 후퇴를 전제로 했던 국회 추천 총리였어요. 근데 네. 이선 후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 상황 속에서 저 100만인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국정 최고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저런 상황,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정 이선 후퇴에 버금가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욱더 불행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절대로 그대로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이게 수그러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주 초에 저는 청와대 그리고 여권 핵심에서 탈당을 포함한 어떤 그 이선 후퇴에 버금가는 그러한 선언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선 후퇴라는 말을 이제 저는 뭐 헌법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선 후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우리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거든요. 뭐 단일 지도 체제에서 한 사람의 권력이 국가를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인데, 그럼 이 권력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네. 그럼 내각한테 주겠습니까? 그럼 뭐 내각주도 아니고 내각에서 하면 내각에서도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국정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혼란의 책임은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라고 야당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헌법적인 그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탄핵의 사유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국정의 어떤 컨트롤, 국민이 부여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야당한테 넘겨주거나 야당이 이걸 받겠습니까? 넘겨주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선 후퇴하라고 하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야당도 국민의당과 민주당과 서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라는 엄연히 지금 뭐 다수의 의석을 가진 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구호로서 그리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하라는 건데 그것은 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고 대통령 지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보면은 국정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하야의 뜻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리고 뭐 촛불시라든가 거리의 정치가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압박하면서 갈지 저는 상당히 이 전국 자체가 물론 청와대에서 이것에 어떤 단초를 제공했지만 지금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것을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12대와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고 약간의 몸싸움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혜진 기자, 네. 그 오늘 이 집회가 밤늦게까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시민들은 오늘 행진을 끝낸 예. 이후에 일단 문화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광화문 광장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주최 측이 마련한 공연이나 시민 자유 발언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대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제가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 대치가 계속된다면 지난번 그러니까 1차 집회 때는 12시쯤에 그러니까 자정쯤에 그 주최 측에서 자진 해산을 했는데 오늘은 시민들이 최대로 모인 전국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그만큼 상징적인 집회인 만큼 대치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 기자, 앞서서 화면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면서 조금씩 밀고 밀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또 집회 장소도 시위 장소에 가다 보면 서로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뭐 밀다가 보면 밀리기도 하고 사태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화면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모습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밀고 밀리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민들은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좀 더 행진을 하려 하는 상황이고 경찰은 혹시나 이 많은 인력이 청와대로 좀 더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그것을 극구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진하려는 시민들의 인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고 밀리는 가벼운 몸싸움 정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들어서 3번째 시위를 하면서도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과격한 일부 시위들에서 등장했던 뭐 죽창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쪽에서의 뭐 체류탄 사용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 쪽에서도 상황을 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수차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오혜진 사회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